안녕하세요. 저는 네 번째 강의를 맡은 최현수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서울 백운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메일 또는 밴드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K-Nearest Neighbors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이용해 직접 데이터를 분류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가지 활동을 합니다. 먼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머신러닝에 속하는 KNN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림과 함께 살펴본 다음 직접 콜앱에서 붓꽃 데이터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한 분야로 인공지능의 하위 집합에 속합니다. 특정 과제를 위해 프로그래밍하지 않아도 알고리즘을 이용해 외부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학습하여 만들어진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예측, 분류, 판단을 해냅니다. 이 머신러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뉩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는 학습한 데이터에 라벨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라벨이 있는 데이터란 각각 데이터 값에 라벨,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표가 붙어 있는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한 다음 만들어진 모델은 전혀 새로운 라벨이 없는 데이터 또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지도학습에서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봅니다. 이를 통해서 클래스, 그룹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는 라벨을 붙여 분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참가, 거짓, 고양이약, 강아지 같지요. 그 중에 이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 줄여서 KNN 알고리즘을 공부해 봅니다. 그럼 이제 KNN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오렌지를 뜻하는 주황색 점 6개와 애플을 뜻하는 빨간색 점 4개가 있습니다. 즉 10개의 데이터가 들어있고 각각 당도는 어떻게 되는지 단단하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래프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새로운 라벨이 없는 데이터가 들어왔다면 오렌지로 분류할까요? 아니면 사과로 분류해야 할까요?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살펴봅시다. 이때 가장 거리가 가깝다는 뜻은 우리가 과일로부터 얻었던 당도랑 단단하기의 값이 가장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즉, 가장 특성이 닮은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개의 데이터를 살펴보니 라벨이 사과라고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개만 살펴볼 때에는 사과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K는 1이라고 하는데 K는 우리가 살펴볼 이웃의 수가 됩니다. 이때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한 개만 살펴보겠다 합니다. 만약 3개를 살펴본다면 오렌지가 2개로 더 많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는 오렌지로 분류되게 됩니다. 잘 보시면 한 개에서 2개로 가지 않고 3개로 바로 K 값을 바꾸었죠. K가 짝수가 된다면 2대2와 같이 동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K를 홀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잴 때에는 유클리드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럼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직접 붓꽃 데이터 세트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붓꽃 데이터 세트에는 150개의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150개의 각각의 꽃잎의 길이랑 꽃잎의 너비,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정해진 이 꽃의 종류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5개의 특성과 함께 150개의 행으로 150개의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류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하여 모델을 만든 다음 새로운 전혀 없었던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이 자료에 맞는 꽃의 종류는 무엇인지를 맞추어 보는 모델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이터들의 라벨이 중요하겠죠. 그럼 150개의 데이터들을 모두 불러와 사용할 때 파이썬에서는 이 많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저장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판다스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판다스는 파이썬에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를 활용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간단히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열에 맞게 이름이 붙어 있고 또 이 열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행과 열로 이루어진 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랩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와 붓고 데이터 자료들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데이터를 이미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습니다. 줄여서 SNS로 불러오겠다 라고 해서 import c본 as SNS로 불러주시고 그 다음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를 활용하기 위해 판다스를 불러옵니다. 때는 줄여서 PD로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와서 아이리스라는 이름에다가 한번 저장해 놓겠습니다. 아이리스는 C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세트를 그대로 불러올 것이므로 SNS를 쓰고 데이터셋 불러주시고요.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실행해 보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이 아이리스라는 데이터가 어떤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타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의 타입을 살펴보니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죠. 아이리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가장 윗부분만 살펴보려면 헤드를 입력합니다. 처음부터 5개의 자료가 나옵니다. 모두 세토사라는 꽃의 종류만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10개로 늘려서 본다면 10개가 출력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세토사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무작위로 뽑아서 자료들이 어떤 자료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샘플이라는 함수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무작위로 한 개만 뽑았을 때는 새로운 꽃의 종류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0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10개를 출력해 보니 무작위로 뽑힌 것들 가운데 벌지니카, 세토사, 벌스칼라가 보입니다. 매번 출력할 때마다 랜덤이라서 새로운 종류들이 나타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스피시스라는 종에 정말 몇 가지의 값들이 들어있는지 직접 구분해 보고 세어보기 위해서 새로운 함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판다스에서 제공한 함수 중에서 값들을 계산하는 value count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iris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species라는 열의 자료들을 불러와서 세어보겠다 하면 이 안에는 벌지니카, 세토사, 풀스칼라라는 꽃의 종류가 각각 들어있는데 각각 50개씩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행은 150개라고 했는데 새 종류가 공평하게 50개, 50개, 50개씩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해 보았으니 우리는 이제 요 네 가지 특성만 알고 있는 자료가 주어졌을 때 이 종류를 예측해보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꽃잎의 특성에 따라서 꽃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꽃잎의 특성을 가지고 종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꽃잎의 특성이 되는 14가지의 열은 X라고 약속을 하고 X에 따라서 결정되는 라벨은 Y라고 간단하게 약속하겠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보면 이 4개의 열은 X라고 약속하게 되고 이 마지막 열은 나누어서 Y로 떼어 놓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일부 열과 일부 행만 가지고 올 때는 록 함수를 사용합니다. 록 함수에서 괄호 안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컬럼을 가지고 올 건지 이름을 넣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y는 피처에 의해서 정해지는 라벨들, 스피시스만 해당하기 때문에 스피시스라는 열만 가지고 오고, 그리고 행은 한 줄도 빠짐없이 150개의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온다는 뜻으로 컬런을 넣겠습니다. 컬런이 모두 뜻하는 이유는 아래 링크에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코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번 y를 약속해 보겠습니다. y는 iris에서 일부만 잘 나올 건데 전부, 행은 전부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열은 스피시스 열을 가지고 옵니다. 그 값을 가지고 올 거고, x는 i를 결정하는 피처가 되는 아이들을 모두 가지고 옵니다. 따라서 행은 전부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열은 이 4개의 열을 모두 가지고 온다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옵니다. 자, 실행해 봤을 때 y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 이렇게 스피시스에 해당하는 열만 들어있고, 반면 x는 특성들만, 4가지 특성들만 쭉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한번 KNN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KNN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코딩을 하지 않고 우리는 scikit-learn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불러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scikit-learn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모델을 새로 약속하겠습니다. 이때 모델은 KNN 알고리즘 이용해 분류하는 모델이 되고, 이때 nNeighbors 값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가장 이웃한 데이터의 개수를 몇 개를 살펴볼 것인지입니다. 3개를 살펴볼 수도 있고 5개, 7개를 살펴볼 수도 있는데 이번엔 5개로 약속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학습할 때에는 fit 함수를 이용합니다. fit 함수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학습할 건데 무엇과 무엇을 학습하냐면 결정짓는, 라벨을 결정짓는 x랑 y를 넣어서 학습시키겠습니다. 자, 학습이 완료되었는지 한번 이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의 라벨은 하고 약속을 해봅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predict 함수를 쓰면 예상하는 라벨을 알 수 있는데요. predict 넣고 이 안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결과 데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7, 3, 5, 1.2라는 꽃잎의 너비를, 꽃받침의 너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꽃의 종류가 나오는지 라벨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print new 라벨. 자, 이 모델에서 예상하기로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는 꽃은 볼스칼라라는 꽃의 종류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길이를 바꿔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또 다른 꽃일 것이라 예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혀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새로운 꽃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KNN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퀴즈를 함께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은 비지도 학습에 해당할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은 데이터에 레이블이 붙어있는, 즉 라벨이 붙어있는 자료를 활용한 지도 학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KNN 모델을 이용할 때 K는 보통 홀수를 이용한다. 정답은 네, 맞습니다. 보통 동점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이렇게 오늘 KNN 알고리즘과 그 다음 판다스나 분류하는 활동을 가볍게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